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전 영상에 이어서 이낙연 당대표로 이제 선출이 됐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연설을 했는데 이제 내부 정도로 이 안에 내용을 보면은 디테일하게 좀 봤을 때 일단 당연히 첫 번째는 코로나예요. 코로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요거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뉴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정권, 현재 정부의 이제 정책, 주요 핵심 정책이기 때문에 현 정권이 유지되는 동안은 얘기가 계속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친환경으로 상당히 강하게 밀고 있죠.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고 올라간 섹터도 상당히 많아요. 높기도 하지만 그리고 뭐가 있냐면 이제 전 세계적, 글로벌적으로도 친환경 쪽으로 좀 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원전을 발전시키는 선진국들도 많은데 친환경도 같이 밀고 있어요. 전기차, 수소차 이런 식으로 갔다가 저탄소 정책. 그래가지고 뉴딜에는 우리나라 뉴딜은 이제 좀 크게 보면은 그린 뉴딜이랑 이제 디지털 뉴딜 이렇게 두 개에다가 좀 건설 쪽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근데 좀 강하게 요즘 괜찮게 움직이는 거는 아무래도 그린 뉴딜이 좀 풍력이랑 뭐 수소, 전기차 등등이 조금 그쪽이 아무래도 전 세계 글로벌 트렌드다 보니까 그린 뉴딜 쪽이 조금 더 잘 최근에는 움직였고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밀려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뉴딜 관련해서 언급도 나왔고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정부 부처 주간 일정 이런 거는 가끔씩 챙겨보세요. 뭐 이걸로 갖다가 무조건 움직인다 이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갖다 내용이 조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관심 하루 정도는 가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볼 거는 이제 기획재정부 위주로 보시면 돼요. 기획재정부 빅데이터 컨퍼런스 개최 이거에 따라서 AI나 빅데이터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전에 31일 월요일에 또 수소 충전소 준공식 이게 좀 클까 싶기는 해요. 저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갖다가 뉴딜이랑 정부, 부처 일정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갖다가 현 정부의 이 정책이기 때문에 뉴스는 연달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미리 준비를 해두거나 혹은 좀 관심을 가져둬야 되는 이유는 코로나가 언제까지 움직일지 몰라요. 얘네들이 뭐 한 달, 두 달 더 상승을 이어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갔다가 지금 확진자가 갑자기 100명대로 줄면은 그러면은 코로나 관련주 최소한 그날은 조정이 나오겠죠. 10시에 발표를 했는데 막 50명으로 줄었어. 그러면 그날 코로나 관련주들이 움직일까요? 확률적으로 안 움직인다고는 말 못하지만 확률적으로 그날은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확 줄었을 때 지금 확진자가 오늘 확진자 일별 확진자 한 299명 왔다 갔다 하고 있죠. 300명 전후로. 근데 이런 게 갑자기 어느 날 빵 터지면은 그날 또 격하게 움직일 수 있고 반대로 갔다가 100명 이하로 갑자기 확 준다. 혹은 100명대로 확 내려온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의 임팩트가 딱 눈이 봤을 때 이거 왜 이렇게 줄었지?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조금 안 좋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서 시장에서 다른 눈치 보고 있던 테마들이 그날은 뭐 연속으로 몇 일 상승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그날은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코로나가 조정을 확 받으면은 분명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확진자가 갑자기 줄 수도 있고 분명히 지금 상승률이 상당히 큰 코로나 섹터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조정을 줄 가능성도 저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급등에 따라서. 물론 지금 시장 관심은 여기에 미친 듯이 꽂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런 뉴딜 재료랑 해가지고 어차피 정부 정책이니까 언젠간 움직일 거예요. 언젠간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풍력 같은 경우엔 또 저번 주에 또 괜찮게 움직였죠. 두산중공업을 필두로
그래서 막 CS 윈드 이런 애도 저 한동안 좀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또 신고가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 전체적으로 좀 봐두긴 해둬야 되지 않나. 얘네가 뭐 무조건 주도 테마가 된다 이건 아니지만 시장 테마 코로나 주도가 갑자기 좀 조정을 받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이런 섹터에 대해서 좀 알아두고서 머릿속에 생각해두고 매매하는 거랑 그냥 뜬금없이 코로나 조정받는 거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코로나 섹터 조정받네? 뭐 사지? 이러는 거랑은 매매 퀄리티가 달라져요. 자, 그래가지고 뉴딜 섹터 당연히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최근에 좀 셌던 거는 일단 풍력,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대장으로 하면서 얘는 기간 수급 보세요. 연기금이 이때부터 엄청 세게 들어왔죠. 8월 14일. 자, 이거를 좀 제가 안 본 지 좀 돼가지고 이놈은 그린니들은 제가 사실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날부터 8월 14일 이날부터 연기금이 연달아 여기까지 계속 사고 있었어요. 이 박스권 내에서 이거를 좀 봐뒀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했다 연기금 뜬금없이 지속적으로 큰 금액이 자 과거에는 뭐 1억 뭐 25억 사고 뭐 왔다갔다 하면서 좀 비어있죠. 그런데 이날부터 38억 90억 42억 48억 43억 숫자의 임팩트가 다르죠.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연기금 들어올 때 연속성 체크해야 된다라는 게 이런 점이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이쪽에 관심을 좀 안 두고 있었다 보니까 이거는 놓쳤어요. 놓쳤지만 저는 놓쳤지만 다른 분들은 이런 종목 어디선가 찾으면은 그런 거 꼭 매매 혹은 좀 시나리오를 세워두셨으면 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왔고 외국인도 그 와중에 간보로 들어왔던 그러면서 금요일날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시세를 뿜어냈던 모습입니다. 이런 점 그리고 코로나가 금요일날 주요 테마 애들이 조금 원래 강하게 올랐던 애들이 조정을 받고 대신에 이 택배랑 언택트 쪽 식품 이쪽이 올랐었죠. 근데 상대적으로 얘네들이 대금이 좀 약해요. 마스크나 음압 같은 애들이 올랐을 때는 대금을 보면은 자 우정바이오 같은 이런 애들 막 3천억 2천억 이런 식으로 터지고 YBM넥 5천억 6천억 이렇게 터지거든요. 마스크도 웰크론이 올랐을 때 막 7천억 8천억 이렇게 터졌던 섹터예요. 근데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2천억 뭐 1천억 2천억 CJ 시푸드가 그나마 4천억이 터졌네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돈이 적게 터지는 같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좀 적게 터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남은 차익이라고 해야 되나? 그 남은 돈들이 좀 그린뉴딜로 올라가지 않았나.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친환경으로 좀 엄청 세게 밀고 있는 점도 있고 이거 주말 중에 나온 뭔가 좀 호재 같은 느낌이네요. 1조 5천억 그래서 금요일날 이런 식으로 왔다가 두산중공업을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요놈이 딱 시장이 좀 코로나 쪽이 결국에 주도 테마를 하긴 했지만 대금이 살짝 부족하죠. 봤을 때 그러다 보니 유니슨 그 다음에 여기 스페코도 지금 풍력에 추가가 돼 있어요. 스페코 제가 좀 안 본 지 오래됐는데 요놈이 원래는 그 방산 쪽으로 움직이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쪽 상승은 풍력으로 갔다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실적 자 여기 뉴스가 바로 첫 번째에 나오네요. 스페코 멕시코 풍력 에너지 집중 투자 스페코 실적도 동반 상승 한마디로 여기 상승은 풍력으로 올랐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스페코까지 그래서 요놈들이 좀 괜찮게 올라줬어요. 금요일날 대신에 여기서 좀 수급 저는 항상 이런 쪽을 볼 때 수급 들어오는 애들 CS 윈드도 연기금이 24일부터 스멀스멀 들어왔죠. 아까 두산중공업 들어오는 것처럼 두산중공업은 14일부터 연속적으로 크게 들어왔고 CS 윈드도 한 24일 월요일부터 수급이 연기금이 지속되면서 추세가 좀 괜찮았죠. 그리고서 CS 베어링 요놈은 살짝 지금 좀 밀려 있는데 요놈도 추세는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고 동국 SNC도 금요일날 한번 쳐줬죠. 이런 식으로 15%
그래서 풍력 관련 뉴딜에서 지금 저는 사실 풍력이랑 태양광은 조금 안 좋아하기는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이 이 정도로 왔다 오를 애들인가 싶긴 한데 또 시장에서 올리니까 그거는 뭐 제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죠. 시장이 인정하고 올라가냐 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 생각은 그냥 서포트용입니다. 결국에 시장에서 올리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내가 좋다고 생각해도 시장에서 내려가면은 그게 정답이고 항상 사람은 틀릴 수는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틀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도 자신이 주관을 갖고서 좀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소 이제 뭐 EU 뭐 수소차 뭐 얼마 투자 뭐 그때 120조였나요? 이런 식으로 다 투자 뉴스도 있으니까 결국에 그린 뉴딜 하면은 풍력도 있지만 지금 최근에는 풍력이랑 태양광이 좀 강했어요. 하나 시리즈 이런 애들 하나솔루션 수급 상당히 깔끔하죠. 연기금 지금 4일째 연속으로 들어와 있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 양매수 거기다 외국인까지 딱 봤을 때 수급이 최근에 좀 돋보이는데 차트로 봤을 때 이제 전고점 요쪽도 슬쩍 트라이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대금도 요 후방 쪽에서 지금 좀 많이 터지는 모습이고 그래서 태양광 애들도 좀 괜찮게 움직였고 효성 같은 경우에 수소 충전소 요놈 좀 차트는 살짝 힘이 조금은 모자라 보이는데 수급이 간을 보고 있는 느낌이고 그리고 그린 뉴딜 하면 결국 풍력, 태양광, 수소 저는 수소를 좀 좋게 보는데 동아화성 얘네들이 지금 차트로만 보면은 다 아쉬워요. 특히 수소차 섹터에선 수급이 들어오는 애들이 몇 없어가지고 얘네들은 좀 세력주로 움직이는 느낌이 많거든요. 그나마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융투자가 기간이 조금 힘을 쓰다가 지금 또 다시 간을 보는 느낌인데 연기금도 슬쩍슬쩍 보고 있죠. 근데 이런 금액이 크게 들어와야 돼요. 크게. 그래서 좀 지켜볼 수 있기는 하고 현재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자 요놈이 이렇게 전고점 한번 만들어 놓고 돌파 후에 지지하고 시세를 줬다가 그 자리까지 내려왔는데 또 지지를 하고 지금 턴을 시켜놓은 상태죠. 그러면 이런 애들은 추세를 좀 지켜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무조건 올라간다는 아니지만 자신이 어찌됐든 나름 의미를 만들어놨던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고서 시세를 줬고 그 자리까지 또 내려왔는데 또 지지를 몇 일 동안 꽤나 해주더니 다시 슬쩍 올려오는 점. 그래서 이런 애들은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급이 좀 세게 들어오는지. 그래서 일진다이아 일단 수소 섹터에서는 요 위에 있는 애들이 조금 강했어요. 과거에 얘네들이 좀 대장 역할이었고 그리고 하나 시리즈는 이제 뭐 니콜라 따라서 뭐 움직이긴 하는데 얘네들은 살짝은 좀 방산이랑 엮여있고 뭐 태양광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이러다 보니까 조금 뒤로 빼고 그다음에 EM코리아 뭐 JNK 히터 이런 애들은 또 그거예요. 그 충전소인데 다 세력주예요. 수소 애들은 대체적으로 세력주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는 결국에는 대북주 철도 대북 철도 인식이 세기 때문에 현대로템이 뭐 충전소 뭐 이런 뉴스가 있었죠. 충전소를 하겠다 수소 치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다가 현대로템 수소 뭐 전기트랩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충전소 얘기도 있고 충전설비 사업 진출 이런 것 때문에 막 이제 현대로템 그분 기억나네. 현대로템 수소 충전 사업 한다는데 이거 왜 빼놓냐 막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분 아마 여기 요 부분이었을 건데 그분 생각이 좀 마음 아픈데 아무튼 시장의 인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요놈 시장에서는 대북 철도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엄청 임팩트 있게 우리나라 뭐 충전소 90%를 현대로템에서 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 모를까 일단은 저는 딱 봐도 이놈 대북주라는 인식을 벗어나긴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 몇 년 동안 대북 철도라는 인식으로 갖다 계속 움직였고 실제 사업도 철도 관련해서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벗어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들은 조금 제껴놓고 그 다음에 뭐 미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는 근데 좀 바이오메드 자회사 상장 이슈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전고점 돌파 시원하게 시세 주고 여기서 지지하는 모습 좀 이런 모습이 많은데 풍국주정 같은 경우에 수소 생산 이런 걸로 움직일 수 있고 유니크도 좀 대장을 할 때가 있죠 꽤나 성창오토텍 대우부품 등등까지 있는데
일단 수소 섹터도 좀 봐두긴 해야 되고, 대장을 했던 애들은 보통은 요 애들입니다. 수소 섹터. 그리고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엔 사실 요쪽은 그린 뉴딜 뭐 이런 느낌보다는 테슬라랑 글로벌적으로 딱 그냥 전기차가 좀 잘 팔린다. 그리고 LG화학 실적 이런 것 때문에 좀 움직이는 경향이 커요 지금.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는 이런 회사는 뭐 지수 따라서 좀 무난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지수가 뭐 급락을 하거나 하락하는 게 아니면은 지수가 무난히 상승을 한다. 그럼 전기차 섹터에 특별한 악재가 존재하지 않는 한은 지수 따라서 조금 천천히 우상향을 할 가능성. 에코프로 BM도 어찌됐든 회사가 꽤나 좋거든요. 이 회사는 실적 잘 챙겨놨어요. 근데 이제 시총이 좀 커지다 보니까 무겁기는 하네요. 3조짜리가 돼가지고. 뭐 LNF도 전기차 섹터에서 좀 한때 대장을 차지했고, CIS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CATL 관련해서 막 움직였는데, 지금 CATL 뉴스가 조금 안 좋은 게 몇 개 있었죠. 뭐 불타는 배터리 이런 식으로 갖다 배터리 이단 화재. 그래서 LG화학이 반사이 개념으로 갖다가 LG화학, CIS는 살짝 CATL에 엮여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LG화학에도 납품하고 뭐 이러는데, 뭐 포스코 케미칼, LG화학 같은 경우는 일단 워낙 잘 가죠. 대형주 치고서도 뭐 점유율이 일단 세계 1위라고 하니까 그런 점. 뭐 삼성 SDI 뭐 밑에 쭉쭉 있는데, 아무튼 2차 전지 애들도 수급 들어온 애들, 첨보 같은 경우 엄청 잘 가죠 지금. 수급이 시원하게 사모펀드 베이스로 갔다가 시원하게 들어와요. 연속적으로 들어오니까 그에 따라서 시세도 좀 이런 구간에서 조정을 주면서도 다시 돌파를 하고 주는 점. 이런 회사.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산중공업이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애들을 매매를 생각하신다면은 항상 이 수급 연속성 보면서, 얘는 사실 차트 같은 거 자리는 좀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냥 딱 차트만 봐도 이거 그냥 완전 역배열이죠. 미신 역배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 차트 지지 저항을 긋는다, 뭐 그으면 그을 수는 있죠. 근데 그런 지지 저항이 사실 의미가 클까 싶은 것도 좀 들어요, 생각이. 그래서 그나마 위에 있는 저항 한 요정도, 여기 2개 지지 저항, 여기 많았고 여기 뭐 만원 부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어차피 이런 시총 큰 애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급이 중요합니다. 기관 외인이 연속적으로 크게 들어오는지, 그것 따라서 주가가 변동이 커요. 그런 점. 스페코 같은 경우는 최근 추세는 좋은데, 이 앞에 아무래도 물량이 좀 있다 보니까 방산테마로 올랐을 때 그런 거 좀 흡수를 하는 건지, 하여튼 좀 나쁘지 않게 대금은 터지고 있고 추세도 좀 괜찮아 보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리가 다 높아가지고 매매하기 솔직히 까다롭습니다. 이쪽 테마들 다. 이쪽 테마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다 그래요. 근데 그런 종목을 매매 안하고 또 반대로 갖다 밑에 있는 종목을 하면은 언제 올라올지 몰라요. 그래서 시장에 소외감이 드는 것도 사실인 정말 복잡한 시장인데, 이런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자신이 기준을 잘 정해가지고 내가 손절 라인 잡으면서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밑에 있는 놈 나중에 턴할 거 생각해서 그냥 들고 있는 거, 대신에 시장 소외는 내가 견뎌야겠죠. 그런 식으로 전략을 좀 잘 짜야 합니다. 지금 시장이 워낙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여기 그린 뉴딜, 자 그리고 이제 디지털 뉴딜 쪽, 아까 전에 빅데이터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로보 시리즈에서는 일단 로보가 과거부터 계속 대장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보, 그리고서 디지털 뉴딜에서 뭐 5G 애들이 움직일 수도 있는데, 5G에서 대한강통신, 전파기지국 얘네들이 좀 셌죠. 근데 지금 추세를 보면은, 자 로보도 그렇고, 자 여기 장기 이동 평균선 121선까지 내려와서 반등을 하고 있어요. 대한강통신, 전파기지국, 그리고 정부에서 일단 내세웠던 디지털 뉴딜 중에 하나가 와이파이 뭐 무료화,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한다면은 먹추리, 실제로 와이파이 좀 많이 하는 회사고, 요놈은 만원 부근에서 지금 이 과거에 설명을 했던 딱 그 기록 같은데, 만원 부근에서 반등을 꽤나 많이 줬던 종목이긴 합니다. 요놈이 좀 신기하게 만원 선거놓고 보면은 만원을
중심으로 왔다가 시세 주고 시세 주고 시세 주고 시세 주고 깨도 시세 주고 여기 뭐 좀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10,000원 주변에서 놀고 있죠. 일단 과거에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장기이동 평균선 좀 버티는 모습, 그리고 지분으로 아이즈비전, 파워넷이 좀 엮여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자율주행 뭐 이런 것 좀 따라서 클라우드, 데이터를 저장하는 인터넷 서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다우데이터랑 다우기술 얘네들이 좀 세게 움직였었죠. 다우데이터가 차트상으로는 제일 강한 대장 역할을 했고, 근데 얘네들이 지금 수급은 좀 약해가지고 정확히 말하면 이쪽 테마가 약해요 지금 디지털 뉴딜이.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 요놈도 한때 슬쩍 대장 역할, 빅데이터 회사로서 대장 역할을 했는데 처음 상장하고 신고가 위치 거기 돌파하고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깨고서 그 자리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를 좀 길게 흘러가면은 박스권으로 좀 설정을 할 수 있겠죠. 요런 점. 그리고 소프트센, 뭐 플리토 등등등 있는데 얘네들이 어차피 지금 차트는 다 의미가 없습니다. 차트 관점에서 저는 뭐 차라리 이런 지금 선 그어놓은 이런 저항을 돌파할 때 본다거나, 또 근데 상당히 높죠. 근데 이런 게 또 재료를 동반해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돌파를 한다면은 그럴 때는 좀 매매를 해요. 일단 좀 볼 수는 있고, 이런 자리도 사실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런 거 7,000원 뭐 손절을 잡고 매매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갖다 좀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엄밀히 말하면 시장에 관심이 쏠릴지 안 쏠릴지 몰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코로나가 지금 코로나 테마가 좀 약해져야 움직일 수 있는 테마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코로나 테마가 언제까지 오를지는 모르죠. 얘네도 언젠가는 조정을 줘요. 그리고 갑자기 확진자가 줄 수도 있는 점이고, 그래서 조정을 주는 날 미리 이런 거에 대해서 뉴딜이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 아까 전에 이낙연 관련주 혹은 정치 테마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 그럼 그 와중에 조금 괜찮았던 애들이 뭐지? 어떤 놈들이 그나마 최근 차트 추세상 좀 괜찮았지? 힘이 빠지는 와중에도 강한 애들이 있죠.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 이쪽 섹터 다 힘 빠지는데 그나마 퍼센테이지 좀 적게, 하락폭이 적게 버티고 있어요. 동화성 막 이런 애들 막 고점 대비해서 막 30%씩 빠질 때 두산퓨얼셀은 뭐 10몇 프로 빠져 있고, 그런 애들. 일진다이아도 뭐 25%까지 갔지만 지금 그래도 한 15%, 16%대. 이런 애들이 강한 거예요. 다른 애들 대비해서 덜 빠진 애들. 버티고 있다는 거거든요. 다른 이쪽 시황이, 이쪽 종목 테마들이 다 관심이 떨어져도 얘네들이 버티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애들 위주로 갖다 좀 세이브를 해두고, 무조건 움직인다는 아니지만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는 추세가 보인다면 분명히 뉴딜 쪽도 언젠간 순환매 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 미리 좀 준비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좀 길게 간다면은 여기 건설주들. 근데 얘네들은 좀 대북주도 엮여 있어가지고 어휴 많이 박살났네. 오랜만에 보는데. 얘네들도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박스권에서 놀고 있죠. 차트가 딱 봤을 때 요 구간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박스권을 이용해서 내가 손절 잡고 뭐 매매를 이어갈 수도 있는 점이고, 이런 거는 좀 생각하기 따라 달라가지고 아무튼 이런 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바로 올라간다가 아닙니다. 코로나 관련 테마가 조금 힘이 빠질 때 그때 움직일 수 있는 테마들을 미리 준비를 해두자는 거예요. 코로나가 언제까지 미친듯이 가진 않을 테니까 최소한 뭐 기간의 차이지. 그래도 미리 알아두는 거랑 완전 차이가 있겠죠. 일단 이런 식으로 했다가 영상이 항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진자 수는 꼭 체크를 해보세요. 확진자 수가 갑자기 100명대로 내려오면은 코로나 애들 조정이 좀 깊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점. 하여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